이 책을 읽고 당신이 잃을 거라곤 단 하나, 지금 그 의미 없는 3분이다. 전 하버드 교수이자 현재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조던 피터슨 교수를 보며 인생을 바꿔준 위인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많은 사람에게 인생을 변화를 줄 수 있었는지 책 12가지 인생 법칙을 통해 힌트를 얻어보죠.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 어른 아이들이 겪는 괴롭힘의 가장 흔한 원인도 체격 차이다. 하지만 성인의 세계에서는 이런 힘의 차이가 사라진다. 체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진 이유도 있지만 성인이 된 후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동정심이 많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이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분노와 공격성은 잔혹행위와 대혼란을 초래할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실을 말하며 결연히 전진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분노와 공격성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상쇄된다. 괴롭힘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변의 괴롭힘을 오랜 시간 견뎌낸다. 나는 그들이 느끼는 이 억울함은 다름 아닌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다. 화가 난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말로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자기 내면에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씨앗이 있으며 자신도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짓누르던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와 동시에 자존감은 높아진다. 그때부터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자신도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대혼란과 파괴를 야기하는 능력과 원만하고 친화적인 인품은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진실 중 하나다.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 가슴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다니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감 없어 보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게 된다. 문제는 주변 반응 때문에 무력감이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한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겉모습에만 관련된 법칙이 아니다. 우리는 몸뚱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닌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한다.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키우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따라서 잘못된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은 당신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해줄 것이다.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 법칙이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누군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그 길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려운 것을 하기 싫어한다. 실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실패하는 방법은 배울 필요가 없다. 두려움과 증오, 중독, 쾌락, 배신도 마찬가지다. 나쁜 짓은 쉽다. 실패도 쉽다. 삶의 무게를 외면하는 것은 더 쉽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도 쉽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도 쉬운 선택이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소개하기가 꺼려지는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을까? 대다수가 의리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의리는 우직함과 다르다.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겠다는 약속이다. 도덕적으로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사람을 지지할 의무는 없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도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건강하고 이상적인 인간관계란 이런 것이다.
당신이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진다. 당신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면 힘을 보태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사소한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임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각오를 다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에 관심 없는 사람은 반대로 행동한다. 당신의 목표를 이루거나 어려운 일을 해내면 당신은 질투할 것이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과 지내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조건 없는 동정과 연민도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도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법칙 3.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정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불행은 어쩌면 당신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시작됐을지 모른다.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무엇인가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신을 차리고 현재 내 주변을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에 집중하라.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게 뭔지, 걱정거리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라. 그리고 당신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과 바로잡아야 할 것에 주목하라. 그런 것들을 손쉽게 찾는 3가지 질문이 있다. 이것이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인가? 2번째, 이것이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가? 3번째, 정말 나는 이것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 중 아니오라는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시선을 돌려야 한다. 목표를 낮춰도 좋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을 때까지 찾아보고 그것을 바로잡아라. 하루면 충분하다. 오늘 할 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즉, 오늘에 집중하라. 그래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고 바로 눈앞에 놓인 그 일을 완전하게 힘을 쏟을 수 있다.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